전자음악 10주차 강의, 오늘은 이퀄라이저를 사용해서 서로 겹치는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는 트랙들을 좀 더 분리해내서 보다 나은 믹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트랙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뭐 간단한 트랙인데, 먼저 드럼 트랙이 있고 일렉트릭 피아노 트랙이 있고 그리고 베이스 트랙, 이렇게 총 세 가지의 트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귀로 듣기에는 약간 저음 대역대에서 겹치는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 모니터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이런 또 훈련이 덜 돼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어떤 대역에 어떤 음색들이 겹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로직에서 기본 제공하고 있는 그 채널 EQ에 포함된 그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어떤 대역에 어떤 소리가 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법을 먼저 체크해 볼게요. 일단 이렇게 애널라이저 버튼을 누르면 지금 20Hz에서 20kHz 사이에 있는 우리 가청 주파수 영역 대역에 있는 소리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가 뜹니다. 지금 기본 세팅은 로우로 되어 있는데 요거 레졸루션을 하이로 올리면 로우로 바꿔볼게요. 보다 세밀한 포인트가 보이면서 어떤 특정 대역대에 어떤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지금 2,4에 나오는 스네어들이 100에서 200 사이에 있는 요렇게 산을 약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다른 트랙도 같이 보자면 이제 EP 트랙에 있는 EQ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채널 EQ가 나오는데, 역시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각 기본 주파수가 있고 배음들이 이렇게 보이죠. 역시 베이스 트랙도 애널라이저를 통하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스네어가 나오는 요 100에서 한 180, 200Hz 조금 안 되는 요 정도 헤르츠에 소리가 생기고, 여기서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같은 그러니까 화음을 이루고 있는 악기들이라고 한다면 같은 주파수 대역을 공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색을 결정하는 그 배음 영역들, 즉 뭐 대부분 뭐 중음 대역 이상, 한 500Hz 이상의 그 배음 영역이 아닌 이런 저음 영역에서 주로 이렇게 서로 겹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스네어 트랙 중에 이렇게 한 트랙을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지금 몇 가지 세팅 값이 있는데, 그러니까 헤르츠, 그러니까 그 Q 값의 헤르츠를 선택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게인 값, 즉 더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그리고 Q 값이라고 이 파라미터에 그 영향을 받는 그 범위를 선택하는 이렇게 세 가지 값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마우스 클릭으로 또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160대요. 껐다 켜볼게요 한번. 지금 같은 경우에 스네어에 있는 저음을 조금 뺐고요. 스네어가 나오는 타이밍에는 지금 또 하나는 EQ에, 그러니까 EP에 있는 저음을, 여기서는 이제 총 여러 가지 파라미터 EQ 중에 쉘빙 EQ라는 것을 통해서 특정 주파수 대역을 이하에 있는 모든 값들을 이렇게 깎아내는 이런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P 소리인데요.
EQ를 깎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 깎아 볼게요. 네, 이퀄라이저를 그러니까 쉘빙 EQ로 컷을 했을 때와 컷을 하지 않았을 때 좀 차이가 느껴지실 수 있을 거고요. 베이스에서도 한번 겹치는 대역을 찾아볼게요. 역시 특정 대역 이하로 다 소리가 있기 때문에 쉘빙 EQ를 통해서 살짝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극단적으로 깎아볼게요. EQ를 깎지 않은 상태를 깎아볼게요. 네, 물론 뭐 지금 이제 겹치는 대역들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깎아내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특정 대역의 소리가 뭉친다고 해서 모든 트랙의 그 대역을 소리를 빼버리면 되게 힘이 없는 소리로 변해버립니다. 지금도 네, 정작 아무 곳에도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특정 대역의 음역을 빼내서 믹싱을 만들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기에 어떤 대역대의 소리가 뭉친다고 해서 그 대역대의 소리를 모두 빼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잘못된 믹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소리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소리들이 기본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겹치면서 일종의 어떤 부스팅, 그러니까 일종의 좀 이렇게 묵직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 그 주파수 대역을 깎아버리게 되면은 이두저도 아닌 소리, 그러니까 되게 힘이 빠진 그런 소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믹스에서도 특히 이제 이퀄라이저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낸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 3가지 트랙이 있으면 이 3가지 중에 그 대역에 해당하는 소리가 어떤 트랙이 가장 앞에 있어야 하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퀄라이징을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는 만약 저라면 사실은 드럼 트랙에는 이퀄라이저에 크게 손을 대지 않고요. 대신에 EP에 해당하는 저음만 빼주고 베이스에 해당하는 저음도 살짝만 깎아주는 정도로 트랙을 정리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자 여기서 믹스창을 열고 이퀄라이저가 걸리지 않은 상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이퀄라이저 걸린 상태고 확실히 베이스 소리에 저음이 많아지고 EP에도 저음이 많다 보니까 좀 뭉쳐있는 느낌이 나고 있죠. 상대적으로 조금 선명하게 각각 소리가 들리는 현상이 뭐 저의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됩니다. 항상 주의하실 점은 3가지 트랙을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꼭 뭐 모든 트랙에서 특정 겹치는 부분을 모두 제거해서 굉장히 빈약한 사운드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 그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뭐 이퀄라이저나 이제 컴프레서나 뭐 여러 가지 이펙터들을 통해서 믹스를 또 하게 될 때 또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모니터 환경에서 되게 완벽한 믹스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2014년도에 음악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좋은 환경으로 음악을 감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뭐 이어폰으로 듣는 경우가 아마 가장 많을 것이고, 뭐 컴퓨터에 내장된 스피커라든지 뭐 아이폰 이런 그 스마트폰에 있는 그런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는 뭐 마스터링 스튜디오나 그런 데서 소리를 잡을 때 굉장히 좋은 어떤 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좋지 않은 시스템들은 어쩔 수 없는 그 어떤 믹스나 어떤 마스터링의 어떤 그 대상에서 조금 멀어지는 경향이 있었죠. 근데 현대에 와서는 대부분의 마스터링 스튜디오나 믹스 스튜디오에서 그러니까 좋지 않은 스피커로 들었을 때 어떻게 들리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그 좋지 않은 스피커, 뭐 이어폰에 맞춰서 믹스나 마스터링을 이루어내지는 결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작업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지금 현재 들리는 소리가 지금 나의 모니터 환경에서 제일 최적의 상태로 믹스를 하게 되면 분명히 어떤 다른 환경으로 옮겨졌을 때는 밸런스가 틀어질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항상 이 애널라이저라든가 어떤 다양한 모니터 형태, 뭐 이어폰으로도 듣고 헤드폰으로도 듣고
뭐 니어필드, 파필드 이런 모든 모니터링 과정을 다 들어보고 사실 어느 한쪽에서 완벽한 밸런스를 가지는 것보다 두루두루 크게 밸런스가 해치지 않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소리를 뺄 때 완전히 그 겹치는 부분들을 제거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약간씩만 방향을 좀 틀어줘서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소리를 맞춰 간다는 거,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보다 나은 믹스, 그리고 보다 나은 뭐 다양한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 다양한 환경에서 나쁘지 않은 상태로 소리를 들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트랙들에 채널 이퀄라이저를 걸어서 불필요한 음역대를 깎아서 좋은 믹스를 만드는 과정을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